김어준이 정말 큰 거 한 건 해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가짜뉴스가 판을 치기 마련이고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선동꾼들이 반드시 고개를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그 첫 테이프를 김어준이 끊었지요. 아시다시피 김어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 소행으로 공작하려 했다는 제보를 우방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다른 곳도 아닌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말했습니다. 제 같은 김어준의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던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김어준의 이른바 암살조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건에는 과거에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문건은 김어준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당대표인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김어준의 문제 발언을 되짚어보면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어준은 계엄군 작전 관련 제보라며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김어준은 계엄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폭로했는데 우선 첫째,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 둘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 시도하다 도주. 셋째,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북한 무인기를 공격해 동원. 그 다음 넷째,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이후 북한 소행으로 발표. 그리고 다섯째, 암살조가 미군 여러 명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등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공작이라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했는데 제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려 했던 이유가 전시계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야 작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문건의 다른 내용을 보면 김어준이 주장한 시나리오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북한 무인기의 무기 탑재라는 주장부터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이 뭘 모르고 한 말이라는 것인데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공격용 무인기의 절대 다수가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탑재 방식 무인기는 세별 구형밖에 없는데 세별 구형은 실전 운용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투기 수준의 대형 기체로 은밀한 공작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이후에 북한 소행으로 발표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역시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하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했고요. 암살조가 미군 여러 명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등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제 상황을 확인한 결과와도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의 주장에 따르면 사살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는 부대는 경계를 풀어서 암살조 침투를 유도해야 했지만 계엄 당일 해당 부대는 경계 근무 강화 지시를 2차례 내린 것으로 확인됐고 계엄 당일 야간 합동 근무 미군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어준이 폭로한 내용은 정황상 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건으로 김어준은 물론 이재명까지 형사 고발됐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재명을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이 김어준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어준의 말도 안 되는 폭로가 나오자 이재명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면서 사실상 김어준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재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지금까지의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단연 김어준을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탄핵과 같은 국가적 혼란 상태가 오면 반드시 고개를 드는 게 김어준과 같은 선동꾼이고 그 선동꾼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기 마련인데요. 초장에 김어준이 이런 큰 사건을 터뜨려 줌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큰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김어준의 이런 선전선동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6년 9월 첫 방송부터 2022년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무려 3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는 TBS가 받은 모든 지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였는데요.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 조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지난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적이 33건씩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김어준이 벌인 일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줄리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설 등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어준이 벌이는 논란의 본질의 핵심은 역시 음모론이지요. 연관성이 없는 단편적인 사실을 엮어서 합리적 의심이란 상상력을 더해 인과관계를 만들고 논리의 허점을 메우려고 가짜뉴스라는 양념을 칩니다. 자, 이렇게 창작된 음모론은 뚝 떨어지는 서사구조를 갖춰서 진실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바로 이 부분이 골수 팬들이 김어준에게 열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요.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이지만 사실이 밝혀진 뒤엔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뒤입니다. 그러는 사이 김어준은 일종의 음모선동 비즈니스로 수십억 원대 부를 쌓았습니다. 실례로 세월호 고위 침몰설로 여론을 호도할 때도 뒤로는 영화를 제작해 4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게 바로 김어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절대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김어준의 국회 과방위에서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